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관에서 정모 프로그램 주최자 아이디 펭귄 천사 이정모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지난 정모 보셨나요? 아니 30개월 된 아이가요 엄마에게 그런 걸 물어봤대요. 그림자는 왜 생기는가요? 이런 거죠. 사실 우리 다 알죠. 알지만 아주 어린 아이가 물어봤을 때는 우린 멘붕에 빠집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고요. 우리 그런 멘붕,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과학과 연결되면 아예 멘붕에 빠지곤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멘붕에서 벗어났다 이야기를 해보는 게 바로 우리 과학관에서 정모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서희맘이십니까? 네, 맞아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성북구 장희동에서 왔어요. 성북구 장희동. 네. 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아이가 이제 욕조에서 물놀이를 해요. 네. 목욕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욕조에서 조금 더 놀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욕조에서 나올 때 이제 손가락 시계 보자 하면서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면 이제 나올 시간이라고 제가 알려줘요. 근데 서희가 이제 엄마 왜 손가락은 쪼글쪼글해져? 왜 밖에 나가면 다시 평평해지고 다시 쪼글쪼글해지는지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뿔다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사람 몸은 세포잖아요. 네.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죠. 소금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입자들이 들어있으니까 농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세포는 농도가 높고 목욕탕은 맹탕이잖아요. 그쵸.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죠. 이거 삼투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잘 알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제일 우리 각질 부분에 있는 세포에는 얼마든지 물이 들어오는데 그 아래로는 과립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지방층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온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점점 불면서 표면이 쭈글쭈글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데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은요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마비된 환자들은 물속에 오래 있어도 손이 쭈글쭈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되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단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뇌가 명령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나무에 살고 있었잖아요. 비가 막 왔어요. 그럼 비가 왔는데 오면 미끈미끈해. 그 나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떨어지겠죠. 그때 우리 몸은 비가 오네, 미끈미끈하네, 위험해. 어떻게 물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피부를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그러면 접촉력이 좋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거죠. 이게 우리 진화 과정에서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걸 저 만약에 제 딸이 그걸 물어봤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서희마님이 아이들한테 이거 목욕 시간이 됐는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저 그거 알았으면 저도 애한테 그거 실컷 써먹었을 텐데. 저도 씻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 큰딸도 씻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오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피부시계, 쪼글쪼글 피부시계를 사용했다면 우리 애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목욕을 즐길 수 있었겠죠.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30년만 먼저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지금이라도 늦둥이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불을 다 끄고 밤에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불을 끈 직후는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익숙해지면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불을 꺼서 어두워졌었는데 다시 밝아졌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이것도 어렵네요. 사실 적응이란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비가 오면 미끈미끈하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잖아요. 네. 눈도 마찬가지로 빛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눈동자가 있잖아요. 애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눈동자에 거기 동공이 있어. 이 동공이 평상시에 넓었다가 좁았다 하거든. 고양이 있으면 잘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동공을 좁혔다가 조금만 받아들이는데 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깜깜한 곳에 갔어. 그랬더니 빛이 조금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동공을 키우겠지. 그럼 빛이 많이 들어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이게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데 바로 대답을 못 해주거나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내가 왜 질문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해주지 하고 더 질문을 안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과학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주로 화재, 불과 소방관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석유 회사 소방관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제 꿈은 소방관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맞아요.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장집 아이들은 매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소방관집 아들이니까 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자연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충분히 거기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쪽에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주면 되고 나온 경험이 자기의 어떤 자산으로 곧장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모르겠어. 나 그러면 뭐 책을 한번 볼까? 과학관에 가볼까?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도 답을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이 쉽게 못 하는 거구나. 하지만 엄마는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나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어 라면서 신뢰를 줘야 되고 또 그런 질문한 친구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야, 너 어제 엄마도 모르는 걸 물어봤네. 좋은 질문했는데 답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대신 엄마가 답은 아니지만 딴 걸 줄게. 사탕일 수도 있고 인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관에 놀러 온 걸 수도 있죠. 또 다른 보상 체계를 주면 아이들은 더 재미있는 질문을 찾으려고 하겠죠. 물론 제일 좋은 질문은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 답을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걸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차선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평소에는 여태까지는 이제 아이가 물어보면은 요정님이 그랬나봐라던가 좀 추상적으로 아이한테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 식으로 먼저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아이가 컸고 지식을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알려주면 될까요? 그게 공부로 될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과학 공부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 공부 좀 했던 사람도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잖아요. 학교 공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달라요. 공부 양이, 과학 지식량이 엄청 많고 깊어졌어요. 저는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요즘 꼬마들에게 초등학생이 물어봐요. 야, 너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러면 쳐다봐요. 단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언제 공부해서 가르치겠어요? 아니, 자기 바쁘잖아요. 뭐, 여기저기 결혼한 다음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애 학교도 챙겨야 되고, 자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은데, 겨우 짬을 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 배우려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과학 공부를 한다? 나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희맘님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아이에게 좋은 거는 행복한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막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라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엄마 아빠 보면서 행복을 배울 거예요. 과학 못해도 돼요. 과학 질문에서 대답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한 모습은, 엄마의 행복한 얼굴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천천히 가자고요. 네. 자, 오늘 서희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대화가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아이한테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는 네, 오늘 펭귄 천사가 소집한 과학관 정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고 과학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얻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정보는 계속됩니다.